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멘탈 관리 또 해야겠죠. 강철 멘탈 만들기 위해서 천만쌤이 매일 쉬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만큼은 많이 못 올리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체력의 그런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많이 못 올리고 시간 날 때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천만 뉴스 채널인데요. 천만 전자 채널도 전 풀가동하겠습니다. 천만 전자 채널. 그동안 제가 천만 전자 채널을 이제 활용 못했는데 한번 천만 전자 채널을 오늘 저녁부터 올릴 겁니다. 마지막 방송부터 한번 올릴 테니까 천만 전자, 천만 뉴스 채널 여러분들 그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림 뜨거든 시청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천만 전자 채널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는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다들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적 발표하면은 실적은 예상치보다 안 좋을 거다. 어느 정도 악재였죠. 악재. 이 악재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래도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근데 악재는 어느 정도 털어냈어요. 이제 실적에 대한 악재는 털어냈고 6만 전자는 지킵니다. 5만 전자까지는 가지는 않고 잠깐 터치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죠. 심리적인 지지선일 수도 있을 거예요. 6만 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를 일만 남을 것 같습니다. 좀 횡보하다가 차츰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사과 매우 이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블룸버그에서도. AI 수요는 여전한데 반도체 아닌 삼성전자의 겨울은 어떠냐.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해서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있는데 다만 HBM의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삼성의 겨울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될 것이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내년 반도체 산업은 매출액 기준 사상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전자가 업황을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도체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겨울론이 기울하고 일축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된 것은 블랙일 지연에 따른 것인데 엔비디아의 대형 사고에도 주가 조정치도 이 정도 수준에 그친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견조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매출 20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삼성전자 하락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일 뿐 실적과는 상관이 없다. 내년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40%, 파운드리 시장은 한 20% 정도 성장을 해서 각각 2,176억 달러와 1,639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수요가 줄었다면은 이를 생산하는 TSMC가 패키징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안도 없어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수요가 HBM에 집중되면서 삼성의 겨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솔루션을 블랙엘에 탑재했고요. 12단 제품에서도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른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3나 HBM3 그 시대에도 삼성전자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삼성전자가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2026년 후반부터 생산되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중심의 HBM4 시장에서 계기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네요. 현대차증권의 그 모 리서치 센터장 같은데 하여튼 그 양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게 보고 있다.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좋게 본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중국이 아주 골 때리죠. 이제 국경절 연휴가 있었어요. 1월 1일에서 7일까지 중국은
그래서 오늘 이제 8일날 개장을 했어요. 개장을 했는데, 일단 중국 증시에서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서 주요 주가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홍콩을 비롯해서 다른 아시아 증시는 힘을 못 씁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이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그 CSI 300이 있어요. 300 지수는 11% 정도 가량 상승을 해서 22년 7월 초 이후로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29분 기준 전장 대비 5.36% 올라서 4233.08에 거래가 되는 거죠. 상하이 지수하고 선전 종합 지수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선전도 한 7%까지 오르다가 또 빠지더라고 또 빠집니다. 앞서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25일 은행 지급 준비를 0.5% 낮춰가지고 장기동성 1조 위안을 공급한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1년의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에 따라서 CSI 300 지수는 지난달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15.7% 상승한 바 있고 중국 본토의 국경절 연휴 기간 문을 연 홍콩 증시에서 중국 본토의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 지수가 10.9% 올랐고요. 중국 증시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경제회복 정책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중국 본토 증시를 제한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일제히 약세입니다. 미국 증시가 안 좋아요. 오늘 보니까 뭐 채권금리도 오르고 중동 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지속을 해가지고 상승세를 유지하다 보니 약세대로 마감을 한 겁니다. 유가가 갑자기 튀더라고요. 유가가 튀니까 안 좋았고 금리도 튀었어요 위로. 근데 미국장이 상당히 좀 비실비실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환율이 좀 튀네. 환율이 현재 1347.9원이네요. 환율이 그렇게 튀고 있습니다. 장중에 1351원까지 갔었는데 조금 좀 빠지네요. 환율이 아까 좀 많이 튀었었고 현재 뭐 비트코인은 8,452만원, 그 이더리움 329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현재 보니까 3,473, 4.12%, 심천은 2,050.97, 6.4%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는 오늘 뭐 실적 발표하니까 한번 휘영청 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5만 전자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6만 초반에서 이제 빙글빙글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3%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현재 2.8% 하락을 합니다. 17만 9,700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5만 뭐 한 100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5만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에서는 LG엔솔이 좀 그나마 오르고 있고요. 뭐 특별한 등 없네요. LG화학이 한 1.5%, SDI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약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